이 건물 하나 샀더니 매년 10억씩 믿어지시나요? 초기 투자금 20억으로 90억을 벌었습니다. 2016년 남들이 빌딩 투자를 망설일 때 누군가는 대치동 학원가 빌딩을 샀습니다. 그리고 9년 후 98억짜리 건물이 190억이 되었습니다. 매년 10억씩 수익을 올리면서 말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 버는 빌딩 투자의 핵심 비법이 공개됩니다.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시점이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6년을 돌아보면 사실은 이때는 꼬마 빌딩이라는 게 그렇게 유행할 시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단어가 처음 만들어지던 시기였고 부자들만 하던 그들만의 리그에서 쪽문이 열리는 그 시기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입 시기가 아주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집니다. 지금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에는 빌딩도 잠깐 빠졌었고요. 2012년, 13년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분양, 미입주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건설사들도 굉장히 많이 부도가 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2016년은 지금 돌아보면 터닝 포인트를 지나서 저점을 지난 그런 시점이었고요. 아마도 예측을 해보면 지금과 비슷한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입 시점이 부동산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서 계량화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으세요. 그런데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가 매입 시기와 위치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입 시기가 좋은데 건물의 위치가 좋다면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매입 시기가 나쁜데 위치가 좋다면 이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릅니다. 근데 매입 시기가 좋은데 위치가 나쁘다 하더라도 이때는 다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요소의 반영 순서를 보면 매입 시기는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고 위치는 많이 올라갈 것인가 적게 올라갈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언제나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이 거래 사례도 마찬가지로 대출을 많이 받았더라면 훨씬 더 높은 자기 자본 수익률을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사례를 분석을 했었던 거고요. 당시에는 실제로 이 건물을 소유했던 분은 40억, 50억 정도를 투자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조금 더 줄였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데요. 매입 시기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에서 제가 가장 돈을 많이 버신 현금 15억에서 350억 정도 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도 건물 투자를 시작한 시기가 비슷합니다. 2016년경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매입 시기가 상승기 초입에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강남에 있는 학원가가 인기가 좋은 이유는 한때는 사실은 학원가가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떤 얘기가 나오면 큰 학원 상권 몇 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치동 상권이라는 것은 전국구 상권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원 상권이기 때문에 그 상권이 현재는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임대료도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고 임대료가 올라간다면 건물의 가치도 더 상승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장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강남이 인기가 가장 좋긴 한데 강남에서 4에서 5%는 지금 현재는 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천천히 달성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그 정도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서울 외곽이나 아니면 경기권 이런 쪽을 추천드리고요. 그게 또 아니고 서울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강남역에 있는 구분 건물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건물주마다 특성이 좀 다르신데요. 어떤 건물주께서는 학원을 안 받는 건물도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학원을 받게 되면 좀 낯선 사람들, 굉장히 교체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좀 싫어하는 건물주들도 계세요. 그래서 보안이 필요한다거나 그런 업체하고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학원가로 형성되기 시작을 하면 밀집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으세요.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번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는 또 탁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6년처럼 저평가된 물건은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냐면 2023년, 24년에 준공된 건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됩니다. 이 건물들은 임대료가 예전보다 좀 떨어졌기 때문에 임대를 맞추면 정상적인 수익률에서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사옥으로 매수하실 분에게만 팔아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주들은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하기 때문에 일찍 팔고, 어떤 분은 그걸 견뎌낼 수 있다면 사옥 매수자를 찾아서 기다리는 두 가지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데, 견디지 못하시는 분, 그러니까 급하게 파셔야 하는 분들은 지금 원가 이하로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 중에서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물건들을 잡는다면 2016년처럼 저평가된 물건을 잡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꼬마 빌딩 신축, 건설 건물 리모델링, 아니면 임차인 개선,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근데 임차인 개선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임차인과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것은 꼬마 빌딩 신축과 리모델링인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건축비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선보다는 지금 완성된 건물을 조금 더 싸게 사는 게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건물마다 매입을 하실 때 충분한 전략을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핵심 지역에 사서 장기간 기다릴 거야 라고 하면 그런 투자 전략이 맞으신 거고요. 조금 더 가치 상승을 시키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밸류에드 기법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남의 기준 말고 자신의 기준을 좀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면 보다 더 빨리 성공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